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hgqjbddSMF4 나 에블린 하퍼는 아버지의 넓은 집의 그늘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논쟁의 메아리가 여전히 내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목소리에 속삭임에 불과할 정도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는 신문에서 시선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왜 내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지는 반항심으로 떨렸습니까?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화는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 28년 동안 아버지의 기대에 대해 조지 하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그가 운영했던 100년 된 의류제국의 대명사였던 그는 뛰어난 전략가의 정확성으로 내 인생을 계획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내 개성의 불길을 억누르며 나를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내 소지품을 챙기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던 존재의 족쇄가 것을 느꼈습니다. 저항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의 어렴풋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피난처를 찾고 있는 대학 친구 에나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연한 에블린이지만 왜 그래? 에나벨의 목소리는 걱정에 젖어 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 도착하면 다 말해줄게. 내가 말했지. 내 말투에 담긴 최종적인 느낌 은밀하게 나는 아버지에게 책상 위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폭풍우처럼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전혀 없었고 내가 밤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아침에 아버지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나벨의 고급 콘도까지 가는 길은 흐릿했습니다. 안개 속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삶의 등불 에나벨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한 잔과 포옹으로 나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막기 전에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에너벨은 세부 사항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단지 귀를 기울였다. 수년간 억눌린 좌절과 아버지와의 마지막 쓰라린 논쟁에 대해 그녀는 나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다음 행보를 구상하며 묵을 곳, 그날 밤 객실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내 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내 새로운 삶의 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고 의심할 바 없이 힘들었지만 여행하는 것은 내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일들의 피로를 느끼며 눈을 감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먼 꿈처럼 느껴졌지만 자리에 앉았을 때 무겁지만 해방감을 주는 에나벨의 콘도에 결정된 내 결정의 현실은 여기 벽이 장식된 아버지의 우레 맨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예술과 각 가구는 아침 통해 자유와 자기 표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너벨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일과 여행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에나벨 고백했습니다. 커피를 저을 때 당신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에블린 2번이 말이 격려가 될 기회였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 동안 도시를 탐험하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억눌려 있던 나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날개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솟아오르기를 열망했습니다. 공원 옆에 있는 작은 카페를 나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몇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어느 시원한 가을날,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맥스를 본 것은 그 사람이 쉽게 미소를 지으며
키가 커서 놓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방을 밝히는 듯한 존재감. 우리는 먼저 날씨와 카페의 유명한 블루베리 머핀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지만 곧 우리의 대화는 더 깊이 파고들어 공통의 관심사와 상호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맥스는 의류업계의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내 관심을 끌었지만 내 안에 불러일으켰다. 나는 의류 거물의 딸이었고 같은 세계의 누군가와 함께 위안을 찾았다. 카페는 좀 더 발전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대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 삶과 일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관점. 맥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공원을 산책할 때 아버지가 자주 드나들던 동아리의 남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주위에 은은한 빛을 내는 불빛. 맥스가 멈춰서 나를 향해 에블린,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전 생활. 나는 망설였다. 내 과거가 얼마나 공개되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내가 시도했던 이야기를 제약하는 특권과 제약의 테피스트리였다. 다시 쓰려고 했지만 맥스의 진지한 눈을 들여다보며 나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건설한 제국과 그것이 나에게 있게 된 황금 세 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맥스는 그의 표정을 열심히 들었고 놀라움과 뒤섞였습니다. 나는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어서 기쁘네요. 그의 말은 맥스에서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어난 유산이 아닌 저를 보았던 동맹자를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 가을이 추운 겨울의 포옹으로 바뀌면서 진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맥스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각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관계가 꽃 피울 때마다 필연적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개의 퍼즐 조각과 같았습니다. 맥스는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아늑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우뚝 섰던 내 이야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는 주제 에블린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맥스는 망설임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망에 떨림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내 일부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두려웠지만 자연의 혼합된 감정처럼 눈보라가 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맥스의 어머니 도시 외곽에 있는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관리는 잘 되었지만 아버지의 집문간에 서 있는 동안 아버지 재산만큼 위험이 없었습니다. 맥스는 안심하라는 듯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의지가 좀 강할 수 있지만 그럴 것입니다. 문을 열자 작은 키의 여성이 드러났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녀의 날카롭고 평가하는 눈은 즉시 나에게 고정되었고 당신의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을 물었습니다. 에블린 하퍼,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공손한 미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녀는 그녀에게 그것이 일상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에 더 가깝다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나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인생을 노는 부자 소녀. 그녀가 얇게 베일로 비웃음. 그녀의 말은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충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맥스가 개입하여 그녀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화를 안내했지만 피해는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맥스의 어머니의 질문에 상처를 겨냥한 가시 화살처럼 긴장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단음절로 대답했습니다. 식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녀의 면밀한 조사 속에서 맥스는 엄청나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에블린. 그녀가 그렇게 가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일부는 멍이 들었지만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고 우리 둘 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지만 어머니인 맥스를 나의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강한 의지와 세상에 대한 엄격한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너무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다리를 놓기에는 너무 넓었지만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맥스의 따뜻한
떠올랐다. 그의 이해심 많은 눈, 어쩌면 사랑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맥스의 어머니와의 괴로운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거리가 자리 잡는 듯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갈등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날 저녁의 그림자는 미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다른 세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만남과 가벼운 마음에 이제 저류를 전달했습니다. 무언의 긴장감 때문에 나는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형성되고 있었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할까봐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맥스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맥스는 나를 긴장된 목소리로 에블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만난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연이 꽃피웠던 평소의 카페에서 그날은 비극적인 전환을 앞둔 연극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의류업계의 작지만 중요한 톱니바퀴인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들의 주문 대부분은 그들과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상사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는 그의 얼굴이 걱정의 캔버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어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 아버지의 회사가 다른 인생에서 같은 산업의 거대 기업이었다는 것,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업 결정의 흐름을 바꿀 힘이 없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맥스는 나를 바라보며 찾고 있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에블린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이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맥스가 강제로 물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애너벨의 침대에 누워있던 맥스의 고민의 무게가 내 가슴을 무겁게 내 일부는 내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항상 기피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공원을 걸을 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메시지와 함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블린, 의류 산업의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메시지가 생명선이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해가 지면서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사랑했던 남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겨둔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길머리 나는 때때로 과거와 현재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생각과 씨름하며 창문을 통해 창백한 빛을 비추는 달 아버지의 혼란에 대한 침묵의 증인 희망의 등대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새벽에 내가 두고 삶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날 아침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카페에서 맥스를 만났다. 이른 봄 태양이 도시 위에 온화한 온기를 비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얼굴에 새겨진 걱정. 맥스, 생각해봤어. 아버지께 얘기할 거야. 해방감과 위압감을 동시에 느끼는 말을 했어. 맥스의 눈이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커졌다. 에블린, 정말인가요? 당신이 두고 온 세상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고통받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개입하지 않고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대답했어요. 짧지만 강렬하게 맥스와의 관계를 생략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문제를 조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일부가 맥스에게 피난처를 찾던 어린 소녀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더미 직물 샘플과 디자인 스케치로 둘러싸인 그의 서재는 맥스의 기분을 따라가며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를 약간 누그러뜨렸지만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강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맥스는 침울한 표정을 멈췄습니다. 에블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난 아빠가 될 거야. 그 말이 차가운 파도처럼 나를 덮쳤고 고집센 맥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기 전에 짧은 관계였다고 서둘러 설명했다.
책임감을 갖고 싶다. 에블린, 이것이 우리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 내 마음의 감정의 회오리바람, 분노, 배신, 그러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이해. 맥스는 항상 정직했다. 그의 성실성, 내가 그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것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바꾸세요, 맥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꾸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랑의 복잡성과 가혹한 삶의 현실을 발견했고, 새벽에 첫빛이 스며들면서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 모든 불완전함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맥스의 아버지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다음 주에 걸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한때 쉽고 웃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대화가 이제는 자주 맴돌았습니다. 맥스의 어머니가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온 것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맥스의 어머니가 우리 삶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맥스가 자신과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있고 싶었던 밤을 상기시켜주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책임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알려주었습니다. 에블린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는 어느 날 저녁 그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목소리가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사전에 동의했지만 이번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맥스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접근할 때 그녀의 눈은 저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불편했습니다. 맥스의 어머니는 책임과 기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내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배경과 심지어 이 시간 동안 맥스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분노를 느끼며 테이블 밑으로 손을 꽉 쥐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혀를 잡았다. 가운데에 갇힌 맥스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카페를 떠날 때 공기는 무언의 긴장감으로 짙어졌다.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 자체가 기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맥스는 좌절과 후회의 캔버스에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맥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 일부는 우리가 정말로 몇 주가 지나고 맥스의 상황이 그의 상황을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전 파트너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노력으로 맥스 회사의 즉각적인 위기를 모면했지만 어느 상쾌한 아침에 공원에 앉아 봄의 초기 꽃을 시청하고 있을 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에블린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했습니다. 맥스 회사에 갈 수 있는데 목소리가 확고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공포가 쌓이는 느낌을 물었어요. 얘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 말이 찬바람처럼 나를 때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맛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날 늦게 맥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심 어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교차로 에블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맥스는 그의 눈이 진지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절망에 물든 내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가 몇 시간 동안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과정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제가 맥스에게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으며 저는 그것이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 방침이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퇴각처럼 느껴졌다. 내가 다시 돌아오던 날 그토록 힘들게 싸워 달성했던 독립에 대한 항복처럼 느껴졌다. 저택은 현관에 서 있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당당하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보자 아버지의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에블린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숙한 환경은 내가 남겨둔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지만 뭔가 변화됨.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고 내 경험을 가정하지 않고 맥스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맥스의 상황은 더욱. 그의 전 파트너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긴장은 이로 인해 뉴하이츠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관계는 우리 주위를 휩쓸고 있는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바스락거렸습니다. 맥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에블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달빛을 반사하는 그 눈. 그걸 원해. 맥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자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대답했어. 맥스가 아버지가 되는 날이 왔어. 맥스가 아버지가 되는 날. 나는 그 옆에 서서 그를 응원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탐색한 것은 기쁨과 복잡함으로 가득 찬 씁쓸하고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더 아버지가 만들려고 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느 날 그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특권과 제약을 모두 받은 삶의 기억이 줄지어 있는 코르를 지나갈 때 가족 휴가와 명절 모임의 스냅샷 속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담 없는 미소가 나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가며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꿈과 욕망이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덧없다는 것과 우리가 여름이 가을 맥스로 사라지면서 다가오는 행복의 순간을 붙잡아야 하며 나는 조용한 결단력으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입고 형성되었지만 함께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두 개인이었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니 단풍이 물들고 세상을 호박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마치 자연 그 자체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맥스와 나는 과감한 내딛기로 결심했다. 맥스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신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처럼 에블린 결혼하자.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 알지만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제안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결혼은 항상 먼 개념처럼 느껴졌어요. 금박을 입힌 세장에 있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 맥스와 함께 우리는 친한 친구와 친척 몇 명만으로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초기 예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날 우리 사이에 일부 리프를 고치는 몸짓을 하셨습니다. 맥스 옆에 서서 우리의 결혼식 우리가 극복한 장벽에 직면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이 단결의 순간으로 이끌었지만 우리가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회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새 경영진의 모 회사는 맥스의 일과 그의 동료들의 생계를 집 파티에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뉴스가 최대치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블린은 이 일이 내 인생이었다고 어느 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패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원과 영향력을 기억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도 기억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은 내가 다시는 지불할 의사가 없는 대가였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내 안의 결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긴장되었습니다. 무언의 기대로 공기가 두텁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부탁한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맥스와 그의 동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겠다고 동의했지만 맥스를 만나고 싶다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이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한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맥스와 아버지 사이의 만남을 부드럽게 하는 그의 목소리가 심판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으로. 역경의